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동명여고 2학년 올라가는 유민경이라고 하고요. 이제 2022년 동명여고 신입생 멘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시험 유형 안내를 시작을 할 건데,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요, 원래는 안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제 동명여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.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 컷이 원래 아무리 어려워도 80 후반이나 90 초반? 그 정도 잡히는데, 그 동명여고 첫 시험에서 1등급 컷이 79점이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국어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, 그리고 국어 시험 문제 유형은 단원마다 학기마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평소에 어려운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은평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수형이 있다고 들었는데, 어려운 것은 저희 학교 시험이 소수형이 되게 까다롭게 나오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딱 봐서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어렵고, 그리고 또 서술형이 단순히 잘못된 답을 적어가지고 감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서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없어도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어려운 게 꼭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이게 어렵거든요. 다음은 영어를 할 텐데, 영어는 듣기, 어휘, 교과서,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가요. 우선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책을 사라고 하거든요. 그 듣기 책을 저희는 이제 수능 만만이라는 교재를 썼었는데, 어떻게 나오냐면 듣기 책이랑 내용은 같은데 이제 유형만 살짝 달라져가지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듣기 책을 사면은 한국말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 그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이어가지고 단어를 잘 숙지를 못하면은 시험을 봤을 때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.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. 그래가지고 단어는 꼭 예문까지 꼼꼼히 보시길 바라고요. 교과서 문제는 애들도 막 많이 물어보는 건데 지문을 꼭 외워야 되냐 이러거든요. 사실 저는 지문을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어법이나 내용, 흐름은 또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교과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법이 되게 특이하게 나오는 게, 저는 원래 처음 올라왔을 때는 단순히 틀린 거를 골라라 이럴 줄 알았는데, 틀린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틀렸냐 이러니까, 만약에 막 내가 3개를 했는데 정답이 4개일 때가 있어서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학인데요. 수학은 교과서랑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가 많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것 같고, 이제 수학은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는 하는데,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수학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, 특히 실수를 하면은 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. 사회는 처음에 제가 당황을 한 게, 원래 교과서를 막 다 외우면은 당연히 점수가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,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암기도 중요하지만 막상 갔을 때 그래프 변형된 게 진짜 많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과학이죠. 과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체로 어렵지는 않게 나와요. 그런데 그만큼 또 등급 컷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틀리면은 1등급 할 수 있는데 2개를 실수로 틀리면은 막 2등급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건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긴 한데, 그래가지고, 그리고 과학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
수업을 또 열심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국사는 등급 컷이 진짜 높아요. 왜냐면 진짜 쌩 암기이기 때문에 뭐 한국사는 하나 틀려도 2등급이에요. 그냥 99점에 맞아도 2등급이고 100점에 맞아야 1등급이 떠요. 근데 그만큼 또 암기만 하면은 점수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동아리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동아리가 이제 선발 동아리가 있고 일반 동아리가 있어요. 근데 선발 동아리는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일반은 그냥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뽑는 건데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종류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건 지금 쿠리오 근데 그게 영어 학술 동아리라 해서 자신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영어로 글을 쓰는 그런 동아리가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모의 유엔 뭐 그런 게 있는데 국제사회에 대한 걸 영어로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이과이신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. 이과는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과가 많은데 걔네들은 이제 과학 실험 동아리 그런 걸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. 선발 동아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이과 선택 안내인데요.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당연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막 단순히 난 통합과학이 쉬워 이래가지고 이과를 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과 선택한 친구한테 들었는데 통합과학보다 약간 좀 수학적인 면이 과학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통합과학이 단순히 쉽다 그래서 이과를 가면 안 되고 그냥 자신이 이과가 가고 싶고 내가 거기 진로가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이과를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또 야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야자를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안 해요. 그래가지고 야자를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은 저도 들었는데 야자를 하면은 공부 습관이 그래도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자를 안 해도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저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학생부 관리인데 당연히 무단결석이랑 수업 결과 처리 이런 거는 하면은 안 되겠죠? 왜냐면 약간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늦는다 하면은 진단서 같은 거를 그래도 열심히 떼와야 될 것 같고 회장이랑 부회장은 추천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 눈에 띄면은 그래도 더 잘 뭔가 한두 줄이라도 더 써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학급 활동이라는 게 또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오면은 뭔가 내가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많이 시켜요 주변에서. 그래서 그런 거를 학급 활동도 많이 뭔가 시키는데 그런 거에다가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그 생기부 자율활동판인가?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도전 프로젝트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하고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과목별 세특을 챙기는 것도 전공 적합성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요. 일단은 자신의 진로랑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당연히 되겠고 그 통합사회, 통합과학 이런 거 하면서 막 기적적으로 뭔가 이건 진짜 재밌다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사람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25명인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뭐 1등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과랑 이과랑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나뉘는데 문과는 이제 정치와 법,
윤리와 사상, 세계지리, 세계사 해가지고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, 이과는 생명은 필수고 그 지구과학, 화학, 물리 중에서 또 2개를 선택하셔서 총 3과목을 듣게 됩니다. 과학 중에서. 그리고 선택은 아니지만 수학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그 문과는 수학이 확통이랑 수원수트 이렇게 들어가고 2학년 때,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특이한 게 4과목이 들어가요. 수학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수원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돼요. 근데 뭐 애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1학년 때 안 해서 후회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들은 건데, 세특을 많이 안 챙기거나 막 공부를 안 했을 때 되게 미련이 남고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. 막상 생기부를 받아봤는데 막 생각보다 너무 안 나갔다 이러면 후회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잘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세특 같은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주의할 점,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있는데, 그 등하교 할 때 저희 학교가 복장에 되게 민감해요. 왜냐면은 뭐 예절 막 이러면서 복장에 되게 민감한데, 그래서 등하교 할 때 잡히면은 진짜 세게 혼날 수 있거든요.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.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날 수 있어가지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, 그리고 학교 가면 이제 학생증을 만들어주는데 그 학생증을 등교할 때마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, 선생님한테. 아니면은 막 뭔 소리를 듣고, 그리고 그 학생증이 점심을 먹을 때 필요해가지고 학생증을 잘 챙기고 다니셔야 된대요. 학생증이 없으면 점심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약간 있고, 그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.